그럼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 현장이나 화상 연결에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질문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행은 SBS 정경윤 기자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정경윤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 정만훈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 기자들이요,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온라인 채팅창에서 이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 이 문제는 꼭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혹은 추가 질문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기자들의 동의를 많이 얻은 질문 3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비서제를 부활시키면서 대남 비서, 국대 담당 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국제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 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 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이 평화를 잘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이렇게 멈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을 해서 꼭 화상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그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 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좀 뒤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필요한 그 약속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날의 그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이런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합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최대한 함께 이렇게 이제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 발전은 곧바로 또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고 박원순 시장에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고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당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거리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 그 사건은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뭐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왜 그런 그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이렇게 단체장의 규칙 사유로 이제 거리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 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말하자면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그 의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 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이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북미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질의응답과 채팅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또 지나가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좀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 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물 거시 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이런 고용이 또 회복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현장과 화상 연결을 동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 돌보는 자